헤일리, 미정기, 정가예요? 니키 헬리? 맞네요. 트럼프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라며 국 제재하고. 또 책 냈나? 또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또 전 대사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폭로했네. 아, 그렇구나. 느낌 오죠? 지금 재선 앞두고 있잖아요. 예, 네거티브 때리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저희가 얻을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네거티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랄까 좀 생산적인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까는 거라서 현재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니키 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친트럼프 인사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치광이 전략으로 안보리 제재 관철, 김정은 300명 이상 처형, 유엔 연설 앞서 김정은을 로켓문으로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역대급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유엔 대사를 지닌 니키 헬리 전 대사는 이날 발간한 회고록에서 그쵸. 책 팔아먹으려고 또 책도 팔고 네거티브도 때려서 이제 로비를 받았겠죠. 정치적인 로비를 받고 뭐 꼬먹고 알먹고니까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죠. 뭐 요즘에 회고록 많이 막 책 내면서 폭로전 많이 하잖아요. 뭐 자기가 겪었던 일들 뭐 물론 팩트에 기반한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지금이냐는 거죠. 팔아먹으려고 책도 팔고 뭐 존재감도 좀 나타내고 네거티브에도 소스를 좀 제공하면서 로비도 받고 그런 느낌이에요. 다 대부분. 그래서 이날 배우나 회고록에서 외람된 말이지만 with all due respect 뭐 이런 이름이 있네요. 외워두면 좋겠죠. with all respect, due 뭐 정당한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with all due respect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방금 나와 얘기했고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전해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대북제재 등 재백제재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고안한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매드만 티어리를 일부러 구사했던 것이다. 앞서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그해 12월 역대 최고 강도의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한반도 위기를 피하도록 하겠다는 논리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김정은 정권의 몰락은 북한 주민의 집단 탈출과 중국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의 이런 위협은 매우 컸다고 표현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먼저 중국과 합의한 후 러시아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러시아만 김정은 정권과 손을 잡는 처지가 돼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라고 은근히 압박했다면서 이런 작전이 먹혀들어 대북 제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수술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트럼프 띄워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치광이를 다루는 위험에 대해서는 문제는 그쪽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면서 헨리 전 대사는 말했다. 헨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인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사실 나로서는 최대의 압박 전략에 도움이 됐다며 이는 헨리 키신저의 미치광이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관용해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2017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본인에게 물기도 했다고 헨리 전 대사는 전했다. 이 헨리 전 대사는 유엔 총회는 교회 같은 곳이니 하고 싶으면 하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헨리 전 대사는 북한의 인권 실상도 폭로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족을 포함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했다며 집권 초기 6년 동안 처형 숫자가 300명을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헨리 전 대사는 또 김정은 체제에서는 완전한 감시와 규제를 통해 바깥 세상과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다며 휴대전화는 폐쇄적인 북한판 인터넷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체제 비판하거나 금지된 책을 언론에 보일 경우 강제 수용소로 보내 고문을 하거나 굶겨 죽이고 또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킨다며 유엔은 수십만 명이 김정은 독재 체제의 수용소에서 죽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용소에서는 강제 낙태를 시키거나 출산을 아닌 살해하기도 하며 성경을 소지할 경우에도 가틴다는 게 헤일리 전 대사의 전언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북한에 억류했다가 2017년 미국에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을 통해서도 북한 인권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들것의 보정장치의 비행기 계단에 통해 옮겨진 원비어의 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끌어안았지만 의식에 차리지 못했다며 원비어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고 귀도 들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헨리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비어의 귀환을 강하게 요구해 성사했지만 키 크고 사랑스럽고 대지경했던 원비어는 결국 사망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가는 내용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옹호하는 느낌이 훨씬 더 많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책을 냈고 뭐 과거 얘기를 좀 꺼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뭐 매드맨 띠어리라는 게 있었다는 거랑 러시아한테 이제 너 이러다가 너만 못하당해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때 완장일치 받아내가지고 대북 제재에 들어갔던 것. 그리고 뭐 인권 실상에 대한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나열을 했고요. 예, 오토모빌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권 실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글을 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보다는 좀 뉴트럴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쨌든 파지티브한 쪽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헤일리 트럼프나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라며 대북 제재 압박.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